나오려면 상처를 각오해야 한다. 나오려면 상처가 엄청나게 많이 날 각오를 하고 나와야 된다. 상처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얘기인데요. 전당대회 등판설 오늘 나온 표현 보니까요. 여름 등판론 이렇게 또 표현이 바뀌었더라고요. 더워지면 나올 거다. 이겁니다. 지금 서서히 더워지고 있는데요. 지금요. 자, 그럼요. 오늘 한동훈 전 위원장 관련된 얘기를 하신 분이 있는데요. 2명이 지금 등장을 할 겁니다. 근데 그 두 분의 얘기의 공통점에는요. 상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총선 때 심신이 많이 지쳐 있는데 공격까지 받게 되면 또 상처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알리고 싶었을 텐데 한동훈 위원장이 나오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표명은 안 했지만 마음은 기울지 않았나 각오하고 나와야 된다. 상처 입더라도 견뎌내고 뚫고 나가야 된다. 말을 해주고 싶죠.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당대표 출마하면 대번에 총선 참패였던 그런 어떤 공격을 많이 받을 거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어떤 한동훈 위원 정치적인 어떤 상처의 데미지로 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조금 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위원장은 이미 우리 진영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중요한 어떤 정치인 자산이 됐습니다. 상처 얘기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죠. 자, 그 의미 화면을 좀 정리 좀 해볼까요? 전당대회 출마로 마음을 기운 것 같은데요. 상처 각오하고 나야 됩니다. 그리고요. 총선 참패로 정치적인 상처 요거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나오시면 요겁니다. 최수영 전 의원님. 어떤 상처를 지금 걱정해서 말하는 걸까요? 저는 한 세 가지가 좀 눈에 띄어요. 상처 종류가 세 가지나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사실 첫 데뷔 무대가 그 비대위원장으로서 총선이었잖아요. 예. 짧은 시간에 어쨌든 패배에 대한 그런 논쟁이 있지만 어쨌든 그거밖에 겪은 게 없어요. 현실 정치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정치인 얘기할 때 산전수전 공중전이라는 얘기 다 하지 않습니까? 예.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어야 비로소 지도자급의 정치인이 된다. 그런 노련함이 있다는 얘기하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다양한 것들에 대한 부딪힘을 통해서 아마 상처를 입을 것이다. 예. 이걸 각오해야 한다가 첫 번째 같고요. 두 번째는 이거죠. 지금 얘기한 대로 대선 패배, 그러니까 총선 패배한 지 아직 말하자면 그 서류에 잉크도 안 발랐는데 예. 벌써 나오려고 하느냐? 책임 없냐? 이 소리가 아마 상대 진영에서 나오든 아니면 반대 진영에서 나오든 꼭 나올 것이다. 계속 물어볼 거다. 계속 그거를. 그다음에 이게 백서 만드는 과정에서도 집요하게 한동훈을 괴롭힐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대선 패배 책임론이 끝까지 한동훈 위원장을 괴롭히는 이게 상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예. 대통령 임기 3년 남았잖아요. 예. 당대표에 도전하겠다고 나온 순간부터 본인의 정치적 스탠스는 약간 대통령과 거리두기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래왔던 것처럼. 예. 그렇다면은 물론 이제 다시 또 식사를 통해서 극적인 화합을 또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면은 지금 약간 대통령과 대척점과 거리감을 두고 스탠스를 가질 텐데 그러면 대통령 임기 3년 남았어요. 예. 3년 동안 대통령이 그러면은 자기의 그 국정 철학에 동의하지 않고 한 팀이 안 될 수 있거나 혹은 비주류의 길을 걷겠다는 정치인과 한 팀이 될 수 있겠어요? 무언가 무언가 어쨌든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 그 상황 자체가 불편해지겠죠. 상처다. 그 상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 얘기가 대통령이란 권력은 예. 실제로 누구를 후계자로 만들 수는 없어도 예. 후계자로 만들지 못하도록 할 힘은 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것이 세 번째 전 상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탈 얘기한 상처의 제가 범위가 저는 이 세 가지들이 지금 주로 정치권에서 나오는 상처의 범위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은 지금 세 가지나 되는 상처 가능성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전 위원장은 전당대회에 출마해서 당대표에 도전할 걸로 보십니까? 할 걸로 봅니다. 아마 내일이 되면 더 좀 가능성이 높아질 거고 한 달 후면 좀 더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그렇게 상처가 날 상황인데도 나올 걸로 판단하십니까? 어차피 본인이 이 판에 뛰어든 이상 예. 이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본인이 별을 보고 싶잖아요. 가장 빛나는 별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십니까? 가장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야 가장 빛나는 별이 보입니다. 그거는 각오해야 하는 필연의 숙명, 정치인에게 있어서는 업보와도 같은 겁니다. 가장 어두운 곳으로 가야 별이 가장 잘 보인다. 무슨 어디 책에 있는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앞서서 검찰 인사 얘기도 했는데 그 얘기도 좀 다음 화면에 포함이 돼 있는데 일단 화면을 정리 좀 해보죠.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듯한 정책 상황이에요, 지금.
일단 최근에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원들 인선했죠. 근데 친윤 성향이 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친윤 비대위 구성 아니냐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죠. 이게 첫 번째 상황. 두 번째, 어제 있었던 검찰 인사를 놓고요. 이른바 검찰 내에서 친한동훈 검사들이 수사 담당 자리에서 떠났다 지금. 이런 평가 나옵니다. 친한 게 떠난 검찰. 자, 그리고요. 또 하나는 국민의힘 지지층만 봤을 때 당대표 주자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뭔가 불편한 상황일 수 있지만 마지막은 굉장히 힘이 되는 상황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쌓이고 있는데 상황들이 이게 당권 도전의 명분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현 교수님, 이 상황들이 도전의 명분이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총선 직후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나온다? 이거 사실 그렇게 크게 상상할 수 없었던 분위기였어요. 워낙 대패를 했고 예. 그 대패에 대한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에 뭐 한두 달 뒤에 펼쳐질 전당대회에서 바로 나온다? 사실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이 조금 미묘하게 바뀌고 있어요. 저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지금 이제 다시 입장이 바뀌었는데 예. 두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사실은 전당대회에 나오려면 본인의 의지가 필요해요. 그리고 의지. 근데 이 의지는 요즘에 언론 노출도를 보면은 예. 나올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 정도만 등장하는데도 뭐 그죠. 물론 뭐 안 돌아다닐 수는 없겠지만 그 본인의 그런 살짝의 노출을 통해서도 소위 지금 그 보수 지지층 자신의 어떤 그 국민의힘 내부에 그런 높은 지지가 계속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나가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의지 확인 이런 본인이 입고 나온 옷까지 뭐 없어서 못 구한다는 얘기가 나올 지경이니까요 지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 의지가 점점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고요. 또 하나는 아무리 본인 의지가 있더라도 배가 뜨고 싶어도 물이 있어야 뜰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 그 물이 보여요. 지금 국민의힘이 크게 두 개로 양분돼 있는 느낌입니다. 하나는 영남의 소위 친윤 중심의 현역 당선인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수도권에 낙선하신 우리 당협위원장들. 근데 이 낙선한 수도권의 당협위원장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용산을 보거나 지금 당의 비대위를 보면은 예. 고구마 물 없이 한 100개 먹은 느낌일 거예요. 이건 바뀌어야 되는데 예. 도대체가 하나도 바뀌는 게 없고 하는 것마다 국민 여론에서 뭔가 좀 질타를 받을 부분들이 보이니까 당을 보는 느낌이 굉장히 답답한데 예. 누군가 이 분위기를 좀 상황을 바꿔줬으면 하는 바람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근데 지금 한 사람밖에 안 보인다 이겁니까?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보수층에 어필할 수 있고 당 내부에 환호를 받는 예. 그런 사람이 소위 말해서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다 보니까 예. 이 배를 띄워줄 물들이 지금 당 내에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 뭐 지역구 250개 중에 사실 당선된 데는 80여 분밖에 안 되잖아요. 예. 나머지는 다 낙선된 곳이니까 충분히 동력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뭔가 상황이 자꾸만 출마로 내몰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본인은 그거를 굳이 마다하지 않고 보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들리는 것 같는데요. 뭐 의견들입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총선 패배의 이유를 상세하게 담은 백서를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이 백서 관련 회의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꺼내놓고요. 그리고 백서 만드는 걸 주도하고 있는 이 TF 위원장 조정훈 의원도 얘기를 좀 꺼내놓았습니다. 들어보시죠. 개인 내 책임을 추궁하는 식으로 하시지 말고 책임은 당대표가 사퇴한 것으로 정치적 책임은 봉합하자. 주어를 당으로 해서 당이 이렇게 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해야 또 당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그것이 아마 해결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직설법을 쓰나 은유법을 쓰나 읽는 사람들은 다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님은 저희 설문조사 결과가 어느 정도 정리되는 대로 그 결과를 가지고 한번 면담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황우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질문에도 주저함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승환 전 행정관.
그러니까 지금 TF 그 백서를 만들 때 이런 선거와 관련된 인물들 다 만나고 있는 거예요. 네. 뭐 공천관리위원 등등. 그 비상대책위 이제 한동훈 위원장도 만담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얘기를 듣고 뭔가를 담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 면담에 응할까요? 저는 뭐 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사람으로서 또 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사람으로서 당연한 책무라고 근데 생각하고요. 응해서 내기를 네. 하면은 그 백소에 한동훈 책임론이 활자로 담기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정무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활용하기 나름인데 만나서 딴 얘기할 필요 없이 예.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역대 대한민국에서 이제 크게 성장한 정치 지도자들을 보면은 예.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은 국민적 동정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국민적 동정심은 뭐 상대 진영에 대한 핍박이라든지 아니면 뭐 육체적 문제라든지 민주화에 대한 기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 동정심을 키우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 계속해서 전대 나오냐 안 나오냐 얘기가 있는데 예. 저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다른 게 아니고 원래의 정치의 초식대로라면 선거에 패배한 패장은 당연히 그 커튼 뒤로 사라져야 되는데 예. 그렇지 않고 살아난 사람이 있을까 사례 연구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례 연구가 바로 다름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죠. 얼마 안 됐죠, 네. 지금요? 22년 3월에 대선 패배하고 그리고 6월에 지선 패배하고 예. 그러는 와중에 본인은 재보궐로 인천 괴양에서 하고 그리고 나서 8월 달에 당대표가 돼가지고 아무 책임지지 않고 그리고 자기 대선 지고 지지자들 다 이렇게 허망해 있을 때 심지어 주식 투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놓고 지금 해서 절대 이 패장한테 기회를 주면 안 된다를 다 딛고 이겨서 이번 총선에 196개 거대 야당 만든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사례를 봤을 때 해도 되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걸 지금 연구하고 있을 거다, 지금. 가장 최근에 성공한 사례니까. 이런 상황에서 앞서서 조정훈 의원 지금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뭐 은유법을 써도 뭐 다 해석하면 다 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아까 황우여 위원장은 그냥 당으로 하자 책임의 주체를. 근데 은유법을 써도 누군지 누가 책임 다 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조정훈 의원이 한동훈 전 위원장 지지자들로부터 약간 압박 또는 약간의 어떤 비난의 문자 이런 걸 좀 받고 있다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요. 다음 보겠습니다. 최근에 조정훈 의원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났어요. 대구에서 홍 시장과 만났다. 국민의힘이 나아갈 길과 이번 총선에 대한 이야기 나눴다. 정치, 오래 정치해 오신 선배님의 깊은 정치 인생을 들으며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됐다. 공통점은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요즘에 한동훈 전 위원장 엄청나게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조정훈 의원은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한동훈 책임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백서에 담으려는 듯한 약간 이런 분위기가 느껴진다고 얘기하시는 분 많아서 한동훈 전 위원장 지지자들이 또 비판하고 있거든요. 여선홍 전 행정관. 조정훈 의원이 대구 찾아가서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난 이유가 뭘까요? 저희 이승환 행정관이 그 한동훈 동정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당은 다르지만 제가 지금 한동훈 동정론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아 지금요? 방송을 하시다가요 갑자기? 네. 아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뭘 그렇게 잘못했나? 사실은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면은 지금 뭐 7알이 용산이라고 그러고 3알이 뭐 비대위원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둘러싸서 특히나 가장 한동훈 잡겠다, 한동훈 불출마 시키겠다 앞장서고 있는 분이 조정훈 의원이에요. 근데 조정훈 의원께서 그 홍준표 시장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예.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책임론 이야기하고 거의 뭐 폐쇄자 이런 얘기까지 꺼내놨단 폐쇄자, 말이죠. 우주 미아, 뭐 얼씬거리지 말라 이렇게 굉장히 공격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을 백서 TF 위원장이 만나는 것 자체가 뭐 의견이 실리고 둘이 그리고 의기투합하는 것. 나서 많이 배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두 분이 의기투합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저는 이 총선 TF가 맞는지 한동훈 전대 불출마 TF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지금 거기 이주심판론을 설문 문항에 집어넣고 그리고 그 책임자 리스트를 만들겠다고 하고 사실은 이 책임자 리스트는 진짜 하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실명 거론하는 건데 계속 남는 거잖아요. 이 얘기가 나와서 아마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그걸 정리하면서 네. 당으로 하자 주체를 그렇죠.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블랙리스트도 아니고 이번 총선 패배한 책임자 리스트를 쫙 만들면은 뭐 매번 쓰일 거 아닙니까? 그때 너 이거 했는데 또 나오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저는 이거는 그냥
분열의 이 책임자 리스트다. 예. 이 총선 TF, 그러니까 총선 백서 TF 이걸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정훈 의원에 대한 한동훈 전 위원장 지지자들의 반응 좀 볼까요? 화면에 좀 정리돼 있습니다. 국민의힘 다운 게시판에 이런 글이 왔다 그러네요. 조정훈 백서 한동훈 죽이기. 당신은 기회주의자. 어설픈 백서로 반격당하고 동지들에게도 누기질 것.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 팬카페에는요. 총선 백서는 한동훈이 함께 써야 된다. 쓰는 주체가 한 전 위원장이 된다. 뭐 이렇게까지 반응이 나오네요. 아, 이게 또 백서 가지고 또 이게 또 약간 좀 여러 가지 뒷말도 나오고 막 그러겠네요. 지금 저렇게까지 지지자들의 반응이 나오게 되면요. 아무튼 진행 중입니다. 자, 이런 상황까지 지금 여당 상황 좀 전달해 드렸고요.